네, 앞서 마친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택배 쪽이네요. 페덱스 물류 대란에 따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제 이 물류 대란이라 하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아직 실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12월 16일에 네. 약간 회계 년도가 좀 잘라서 이제 아, 2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정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첫 건가요? 번째로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인력난이 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업의 실적에 좀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인건비가 사실 이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표로도 나와요.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9월에 이제 고용 동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근로자 평균 임금이 시간당 30달러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월 동기 대비해서 4.6% 상승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이 좀 기업 실적에 가장 큰 역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물류 대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뭐 페덱스라든지 네. 뭐 월마트 같은 이제 좀 대형 물류 업체들 이제 CEO와 지금 회동을 하면서 항만 시설에서 좀 심화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좀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산타랠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좀 그렇죠. 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덱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좀 업체와 좀 손을 잡고 이제 무인 자율주행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로 대체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중국에서 먼저 좀 스타트를 했고요. 네. 그 네오릭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회사와 함께 자율 배송 자동차 시험 주행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좀 추진이 됐고 아마 11월 달쯤에 좀 관련돼서 좀 중간 결과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배스 가출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또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을 좀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인공지능 상품 배송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좀 AI에 좀 접목돼서 지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물류 병목 현상이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뭐 12월 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분기에는 네. 또 실적에 어닝 서프로 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건이 없어가지고 값이 올라간다 이런 네. 관점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급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약간 자동차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살 사람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어떤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분기에 이제 이번 분기를 뛰어넘는 이제 좀 실적이 나오게 한다면 오히려 주가를 좀 리레이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역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페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금 좀 그런 우려들이 나올 때가 단기적인 저점이라 생각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접근하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네. 이제 좀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물류 대란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물류 쪽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종목들? 일단 저는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하나 갖고 자율부터? 왔고, 네. 이제 물류를 갖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제 만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첨단 세시 컨트롤 제품군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납품한 이력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급망 우려에 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나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은 공급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분명히 만도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에는 반도체 공급난에
해소가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일부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이제 만두 같은 경우도 좀 대부분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상장했죠. 리비안인가요? 이제 네, 리비안. 리비안에 관련돼서도 약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만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류 쪽에서? 물류 쪽은 이제 저는 이제 한진을 이제 갖고 왔는데 최근에 좀 한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이제 물류 쪽 관련돼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물류 전문가를 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이제 로지덕스라는 거를 지금 최근에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진에서요? 네, 그러니까 예.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이제 물류 전문가랑 좀 매칭을 시켜서 이제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부분을 좀 그냥 일단 무료로 그냥 물류 관련돼선 질의응답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개인 대상자를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 기업과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확장을 하면서 네.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의 어떤 지식 전달 이런 서비스도 좀 한다는 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파네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이제 물류도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서 그냥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택배가 아니라 그렇죠. 약간 좀 논리지 쪽으로 좀 접근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주가는 좀 상관없지만 뭐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한진 그리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만도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버진 갤럭티 우주 여행 티켓이 700장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거 장당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700장이나 팔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일단은 딱 이제 우주 뭐 여행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우주 산업과 이제 여행이 약간 좀 나눠져 있는데 우주 여행 쪽에서 사실은 좀 많이 두드러진 회사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스페이스 X라든지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여행 쪽에서도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산업 쪽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민간 우주 기업으로서 이제 우주 여행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좀 굳힌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 우리는 700장을 팔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05년부터 티켓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판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3,500만 정도 2억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600장 정도를 팔았어요. 거기에 100장이 전까지, 추가가 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지난 7월에 첫 민간인 우주 여행을 성공한 이후로 8월에 티켓 판매를 재개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100명이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0명에서 지금 700명이 됐는데 100명을 더 산 건데 이때는 티켓 가격이 45만 달러, 그러니까 20만 달러에서 2.5배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억이 좀 넘습니다. 5억 3천만. 5억 3천만 원.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수요는 있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우주에 대한 보여줬죠 한번. 그런 거를 네. 보면서 확실히 한 번 더 이제 점프업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비싸게 팔았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버진 갤럭틱 이제 CEO 같은 경우는 우주 여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확실히 좀 수요를 좀 확인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우주 비행선 관련돼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사업 일정은 한번 연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 내년 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해보다 2022년 말을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티켓이 계속 팔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매출이 그렇죠. 좋아진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과의 어떤 경쟁 구도도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아직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주가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좀 봐야 될 좀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주 산업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 연결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누리호를 좀 발사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아쉬웠죠.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성공 유무를 떠나서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순수 기술로 그랬죠. 이제 발사체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되게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네. 이제 누리호 엔진이라든지 음. 터보 펌프 시험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좀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엔진 이제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 궤도에 도달하기 동안에 그 사실 이제 뭐 고온과 고압과 이런 걸 다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네.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하나 그룹 이제 하나에서는 이제 뭐 누리호의 가속이라든지 역추진 모터, 임무 제어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면서 사실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좀 지원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하나 그룹주가 대부분 다 이제 방산주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이제 기술력의 좀 핵심인 어떤 심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하나 그룹 자체를 다 이제 방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누리호가 이제 지난 10월이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재발사가 이제 내년에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분명히 뭐 12월부터 또 1월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작년 10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했던 어떤 좀 실패 아닌 실패를 좀 거울 삼아서 네. 좀 더 한 가지 더 도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어떤 좀 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분응선을 못 넘었던 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기대가 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할 일도 많고 그쵸. 그만큼 이제 또 나아갈 길도 많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국내 시장에서는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쪽과 관련만 보다가 오늘처럼 좀 물류라든지 또 이제 우주항공 쪽 한번 체크를 또 해주시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